한 교수의 한 큐.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순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볼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 가는데 링크 타고 친구를 맺으면 무료로 또 매일같이 시황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장 중반 이후부터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역시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러나 잠깐 쉬어가고 있는 IT 섹터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 업종 전반에 걸쳐서 종목군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무료 방송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정말 시동을 걸고 있는 오늘의 하루인데요. 또 여기에 국내 뉴스들까지 더해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게 될지 이전에 샀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 바로 저희가 이전에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우선 KM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급등을 했죠? 일단 흐름 자체가 좋았고요. 일단 네. 대규모 이제 마스크 수출 수주라는 재료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종목별 순환 반등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실적 개선과 그리고 수출 기대감 때문에 길목을 짚고 단기적인 급반등에 한번 대비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KM부터 해가지고 모나리라라든가 깨끗한 나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분석을 드렸었는데요. 자, 결국엔 뭐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 반등세가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KM의 주가는 갭상승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났는데 일단 재료가 나왔고 재료에 의해서 매물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밀려있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대규모 수주라는 재료에 의해서 반대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한 수출 허가, 정부의 수출 허가라는 재료가 났을 때 주가의 반대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조금씩은 레벨업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이들 마스크 관련주나 코로나 관련주들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끌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 한 차례 탁 털어내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짧게 물량을 털어내시고 빠져나오시고 또다시 눌림이 났을 때 재매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대응하자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에로티 백큐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 흐름 자체도 점진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씩은 안정되고 있고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 흐름 자체는 다소 약화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승 기조는 꾸준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시초가 약세 출발했습니다만 못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5일 이평선 중심의 강력한 반등세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는 오늘은 대체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만 그러나 역시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태고요. 이 장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끝나는 장세는 아니고 살아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 또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아머 그린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또 어제 제가 일단 다시 여러분께 또 소개를 드렸었죠. 1차 소개를 드리고 나서 수익권에서 어제 다시 소개를 드렸는데 그만큼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이에요. 자, 약세 출발의 주가가 지금 이제 또다시 양봉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의 소재 부분과 부품 부분에 성장 가치가 있는 굉장히 고른 성장이 연출되는 참 성장 가치가 굉장히 좋은 몇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2단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충분하게 물량 매집은 아직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리뷰해봤고요. 저희 아모그린텍 바로 어제 매수했는데 이 전기차주들의 상승에 딱 들어맞으면서 오늘 벌써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그럼 다시 본 시장으로 돌아와서 현재 2시 40분 지나가려 하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큐를 정리해 주시죠. 자, 오늘 장 한 큐는 제가 경계감 확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경계감 확대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힘이 넘치는데 그죠? 왜 경계감 확대죠? 어제는 경계라고 그랬고 오늘은 경계가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초장까지만 해도 시장이 조금 힘이 없었죠. 그나마 이제 장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좀 올라서고 또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서면서 시장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여전히 경기감,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경기감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뉴욕 증시가 어제 이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하향, 5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났었죠. 이것이 일단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경기감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 증시가 밀렸던 분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있는 상태. 여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팬데믹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도 다시 전개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단기간에 오른 상태에서 이런 재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히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장 자체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게 되면 반등 후면에 접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은 있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최악보다는 아직 이 장세는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확대가 되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최악보다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차트 일봉을 잠깐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죠. 일단 어제 5일 이평선을 또다시 깼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죠. 여기서도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됐다는 경계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아직은 무시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이 눌림을 주고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때 그것이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다우지수 일봉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현재 다우지수는요, 나스닥 시장과 다르게 다우지수는 단기적으로 오르가서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반이평선을 소폭 밑도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시장이 더 가려면 다우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 국면에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스거리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아직은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더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경계감이 좀 있는 장세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서두를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장이 상승을 해도 대형보다는 중소형, 그리고 IT, 기술주들 위주로 올라주면서 그렇죠.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이 또 다우지수가 가야지만 나스닥도 더 갈 수 있는 지금 어느 정도 경계 구간에 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내일도 이 경계감이 더 확대될까요? 내일 한 수는 무엇이죠? 자, 내일 한 수는 역시 이제 분할 매수로 정했습니다. 분할 매수. 조금 애매하고 불안할 때는 그죠? 분할 매수가 답이죠. 일단 시장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악으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너무 무사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진짜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때 그것이 국내 증시의 반등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어느 선 정도 선에서 진정될지는 아직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좋은 종목을 분할해서 매집을 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분들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재확산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팬데믹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겠죠. 강조했듯이 이제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인류가 그것에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류가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그 흐름은, 파동은 잔파동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에 대한 공포는 단기적인 악재로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 장세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더라도 무역 전쟁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정 장세가 오히려 유망 섹터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수 반등에 대비해서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을 단행하신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일봉을 제가 보시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을 연결을 자꾸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상태에서 아직은 그래도 5일2평선 중시의 상승 기조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5일2평선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미국의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횡보 장세를 이어간 모습이죠. 코스닥 시장에 더 가려면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빠지지 않는 선에서 미미하게라도 반등이 나와야 코스닥 시장에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엔 코스피도 살아나고 코스닥도 더 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못 가는 상태에서는 코스닥도 잠깐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씩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무수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 코스피 지수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다만 박스권 하단에서 반발 매수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무수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씩 매집해 들어간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한규수 매니저님이 좀 신중하게 시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종목 고를 때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만큼 한 종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한 큐로 뽑혔을지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 선택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시젠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시젠이요. 사실 시젠을 포함해서 랩지노믹스가 지난 거래일 또 상승했다가 오늘 빠지면서 확실히 좀 무겁긴 하다. 그죠? 코로나 느낌이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실적을 무시 못하겠죠? 실적을 무시를 못하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은 한번 오르고 나서 눌림을 주고 급반등이 나올 때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도 그런 종목이 많아요. 근데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반등세가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한 큐 종목을 선택을 하면서 5장 장 중반 이후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도 한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오른 종목은 우리가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 한 번 정도 기회를 잡고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 시젠 같은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물론 2차 팬데믹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 바라고요. 자, 일단 일구의 재확산 우려라는 그 재료가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적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올해 이제 시젠 같은 종목군으로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4자리 이상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사의 전망이 나올 듯이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가 당기로 오른 상태에서 눌림을 주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이때 처음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직이 나오고 있죠. 2단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바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상승 때는 급격한 반등이 났다고 한다면 2차 상승은 점진적인 완만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3시 현재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13만 원까지. 일단 이런 종목들은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자게 되면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13만 원까지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고 오늘 내일 이후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의 대응들을 한번 해볼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가 이제 밀집 하단 정도 9만 원 정도를 제가 손절가를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 주고 있는 시즌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진단 키트주들 저희가 또 앞서 수젠텍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실적 모멘텀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단순 기대 말고 실체를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